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투자관리센터 말씀드렸죠. 또 하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희망제작수가 정말 1년에 얼마 안 되는 돈과 겨우 한 3, 40명의 연구원으로서 저희들은 너무나 창조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언론의 이 분석에 따르면 저희들이 대한민국 싱크탱크 연구 집단 중에서 금년에 정치 사회 분야에서 1등 먹었습니다. 국제연구소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이 연간 200억이나 사용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왜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 못했을까요? 그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고객은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고객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민들에게 가장 아쉽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주고 동시에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동서를 통해서 다 지금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계약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보니까 청렴계약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더라고요.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옴부즈만을 임명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의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 저는 선거운동 자체도 이미 SNS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시간대로 얼마든지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서울 시민이 실시간대로 다 보여드리고 또 그 반응을 제가 받아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스마트 서울시정위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시 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서울시장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서울 임팩트 본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3월에 영국에 가서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예방행정에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이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 예산의 10%만 예방행정에 쓴다면 저는 수십 배, 수백 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사회나 또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 일을 저는 추진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시장을 제1, 2부시장은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행안부가 임명하죠. 그렇지만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정무부시장이라고 해서 정당과의 연결이나 정무적인 일을 받습니다. 저는 물론 그 일도 중요하고 그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부시장의 자리는 저는 공동체 부시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성과 복지와 문화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비교적 소외된 그렇지만 너무나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이 사업을 이 정무부시장 지금까지는 공동체 부시장으로 저는 임명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이 노동당이 이른바 공동체 부시장, Minister of Communities라고 하는, Local Communities라고 하는 이런 장관이 있었었죠. 뭐 스마트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런 구도를 통해서 벌써 외국의 선진 도시에는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 서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전에
시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의 행정,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내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또 그 반대말은 이것입니다. 정치적 계산, 대권 발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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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낮은 곳에서부터 또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들의 꿈을 실현해내는, 시민들의 꿈과 소망을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2006년도 타임지의 표지인물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바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상의 변화를 이뤄내는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 시장의 구호에 따르면 시민은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시대는 손님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바로 당신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저는 열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이 공약, 약속의 말씀조차도 저는 숙성과 또 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문가들과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오늘 이 정리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많은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또 뭐 그 누구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서 점점 더 갖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 공약이 영원한 공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과 함께 제가 야권 통합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 여러 정당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또 이런 분들이 내세웠던 그 공약도 함께 수렴해서 2차 공약을 또 발표할 것이고 또 분야별로 정책 협약을 해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치의 현실에서 꿈을 잃어버린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대립과 갈등과 험한 말들로 가득한 이 정치의 현실에서 이 서울시에서 저는 희망의 단어들을 찾아내고 꿈을 다시 지펴내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